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있는 호텔 매매, 모텔 매매, 숙박업 창업 전문 국가 공인자산관리사, 공인중개사,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에 입지한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호텔 사진을 한 40여 장 공개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경기도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는 관광 호텔입니다. 물건 번호는 120241번에 해당되고요. 2020년 4월 1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으로 3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신축 관광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385평, 1273제곱미터죠. 연면적은 4843제곱미터, 평수로는 1465평입니다. 현재 매가 150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소유자께서는 현재 직영 중이죠. 현재 용자는 90억이고요. 최대 용자는 110억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인수가 40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겠고요. 현재 월 매출이 꾸준히 1억 8천씩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호텔입니다. 객실 수는 69개죠. 69개고요. 주차는 70대가 가능합니다.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이고요.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96만 4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제가 환산했더니 한 평당 649만 2,561원에 해당되는 경기도에 입지한 신축 관광 호텔입니다. 신축 관광 호텔입니다. 관광 호텔. 관광 호텔 같은 경우 지금 관광 호텔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 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관광 기금을. 관광 기금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일부러 신축 관광 호텔을 이렇게 신축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금리가 저립니다. 저금리로 우리가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광 기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관광 호텔로서 이렇게 보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말이죠. 원칙적으로 관광 기금을 받게 되면 대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위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본 호텔은 관광 기금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90억이. 그래서 본 호텔은 대실도 받고 숙박도 현재 받고 있는 그러한 관광 호텔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 호텔 같은 경우 인근에 말이죠. 인근에 개발 호재까지 함께 있습니다. 개발 호재까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인근에 개발 호재까지 겸비한 그런 호텔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상권의 고정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상권에 입지하고 있고요. 또한 유동 수요 역시 발생이 많이 되는 그러한 상권에 입지하고 있어서 해당 상권을 보시면 이렇게 매가가 지금 150억이죠. 그래서 좀 비슷한 호텔이 이렇게 경쟁업소가 있는데요. 해당 호텔은 시설 및 월 매출에 의해서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우위에 있다. 그래서 이제 경쟁업소의 이제 인테리어 시설도 보고요. 사용 승인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해당 상권이 말이죠. 그래서 약간 신도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 승인은 비슷비슷한데 인테리어 시설이라든지 월 매출을 비교했을 때에는 해당 호텔이 월등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모시고 구체적으로 브리핑도 드리고요. 이제 호텔하고 이제 손을 잡고 임장을 가서 말이죠. 또 현장에서도 또 구체적으로 브리핑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자 지급의 기대 수익률 살펴보고요. 바로 사진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자 지급액부터 볼까요? 네. 네, 이자, 네, 지급액. 우리가 이제 최대 레버리지를 본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110억까지 가능하시죠? 네. 110억을 받으시면은 110억은 우리가 1금융으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4.5% 이렇게 해서 1금융 기준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은 1년에 4억 9천 네, 50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이 되고요. 한 달에 월 매출 1억 8천 중에서 4,125만 원에 대한 네, 이자를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대 수익률 볼까요? 기대 수익률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네.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최대로 레버리지 110억을 누리신다면 네, 자기 자본 40억 이렇게 투자하시죠? 40억. 월 매출 1억 8천 중에서 매달 볼 수 있는 순수익은 4,515만 원입니다. 4,515만 원.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네, 13.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진을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0여 장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빨리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스탠다드에 있는 호텔 객실 컨디션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커튼도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베개도 아주 예쁘게 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모던 스타일로 이렇게 디자인을 잘 해놨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본 거죠. 같은 객실인데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바라본 사진입니다. 역시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객실이죠. 조금 이제 창이 거울이 조금 더 디자인이 좀 바뀌어져 있네요. 네,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 그 다음에 베드라든지 테이블 같은 거, 의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의자를 이렇게 비치를 해놨죠. 네, 조명도 아주 컨디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명도 잘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또 다른 객실이죠. 그래서 관광 호텔 하면 관광 호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티크 관광 호텔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주 그냥 모던 스타일로 스탠다드한 관광 호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설을. 부티크, 요즘에 부티크가 트렌드죠. 부티크 관광 호텔로 시설 투자를 하셔야 연인 고객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매출에 기인을 합니다. 그냥 모던 스타일로만 하게 된다면 이거는 좀 약간 이제 옛날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스타일이냐면 일반 오피스텔 분위기 스타일입니다. 오피스텔. 예. 오피스텔 약간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위주로 받는 그런 호텔이에요. 또는 외국 관광객을 받기 위해서 좀 그런 오피스텔 분위기로 이렇게 시설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통 객실이 좀 많습니다. 뭐 100개 이상. 100개 이상. 왜 박리담회식으로 객실을 판매할 수밖에 없거든요. 객단가를 높게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객실이 평수가 좀 적습니다. 관광객을 받기 위해서 신축한 호텔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300개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300개 객실을 테마형으로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겠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해당 호텔처럼 적당한 객실수 약 60개 정도
이러한 60개에서 뭐 한 80개 정도, 많게는 80개, 이러한 관광 호텔 같은 경우 내국인을 위주로, 또 연인 고객을 위주로, 또는 가족 단위 위주로 부티크 호텔을 이렇게 시설 투자를 해서 월 매출에 기인을 하는 그런 관광 호텔이 수도권에 상당히 많이 그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사진 볼까요? 예, 그렇죠. 역시 이렇게 의자에 좀 포인트를 줬죠. 예, 그래서 좀 부티크식으로 이렇게 시설을 했고요. 또 다른 객실 사진 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본 거죠. 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저희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투베드죠. 네, 원베드, 투베드, 이렇게 베드가 2개 있는 그러한 객실입니다. 투베드를, 객실을 이렇게 비치를 해 놓고도 이쪽에 2인석 큰 소파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런 건 뭐냐면, 객실 연면적이 넓다. 객실 평수가 넓다. 이렇게 보셔야 될 수 있겠죠. 사진상으로만 봐도 보시면은 투베드를 놓고 하나는 더블, 하나는 싱글이지만은 싱글을 어떻게 구분하죠? 여기는 베개가 4개 비치되어 있는데 여기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싱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싱글을 2개를 놓았다 할지라도 이쪽에 소파가 2인석이 큰 게 비치되어 있다는 것은 객실 연면적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거죠. 네, 다른 각도에서. 네. 이제 침대 쪽에서 이쪽이 이제 중문이죠. 방문. 방문을 바라보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예, 이것도 이제 다른 각도에서 다른 객실입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쪽. 커튼 쪽에 투베드가 있고요. 더블 베드가 있고, 커튼 쪽에, 창문 쪽에 더블 베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싱글 베드가 있죠. 예, 이렇게 비치를 하셔야 돼요. 예. 창문 쪽에 싱글 베드를 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더블 베드를 비치하는 게 아닙니다. 예, 과학적으로 잘 비치를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창문 쪽이 그래도 조금 답답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2명이 누울 수 있는 더블 베드를 이쪽에 비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동선을 파악해서 잘 비치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호텔에 가보면 더블 싱글에서 투베드가 있는데 창가 쪽에 싱글 베드가 비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비치를 잘 못한 거예요, 여러분. 네,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되는 거죠. 네. 이 고객의 동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몰랐을 때는 굉장히 모르니까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저게 그렇게 뭐가 중요한가 라고 생각해서 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을 때는 말이죠. 이게 원칙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어디에 기인한다? 최종적인 궁극적으로 기인하는 게 바로 월 매출에 기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대도 아까처럼 원칙적으로 그렇게 비치를 한다면 그 고객이 퇴실하실 때 그 객실을 들어가 보시면은 이 객실에 베드가 정상적으로 비치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실방도 여러분께서 운영을 하실 때는 수시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퇴실방에서도 배울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해당 호텔도 역시 여기 스타일러 있죠? 스타일러는 요즘에 거의 기본입니다. 스타일러. 그리고 고객님들이 스타일러를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세요. 네, 스타일러. 네, 이렇게 비치하시고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이제 3베드 룸이죠. 1베드, 2베드, 여기 3베드. 3베드. 네, 이렇게 놓아 있고 이쪽에 이제 3베드가 있다 보니까 어떻다? 이제 소파를 이쪽에 빼놓은 거죠. 예, 아까 투베드 있을 때는 소파가 이쪽에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쪽은 침대를 3개를 놓다 보니까 소파를 이쪽에 이렇게 빼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역시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베개가 4개 있죠. 예, 여기가 더블 베드예요. 창문 쪽이니까. 예, 그래서 아주 과학적으로 비치를 잘한 겁니다. 가운데 베드는 베개가 2개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싱글이에요. 싱글, 더블 싱글. 예.
그래서 이렇게 비치를 잘 한 겁니다. 침대 비치를. 예. 그리고 이제 이 방도 이제 보시면은 이쪽은 보세요. 이쪽은 싱글.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더블을 놓았어요. 예. 더블을. 싱글, 더블. 예. 여기가 칸막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커튼이 이쪽에 있죠. 커튼이 이쪽에 있고, 소파가 이쪽에 있는데. 예.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이 더블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싱글, 더블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방 같은 경우는 싱글, 더블이다 보니까 이쪽에, 싱글을 2개를 놓은 것 같아요. 창문이 이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라운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쪽 그 헤드 쪽인데, 이게 헤드죠? 헤드 쪽에 라운드를 치기 위해서, 이쪽에 투베드를, 더블 베드를 이쪽으로 뺀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좀 숨어져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방은 이제 파티룸이거든요. 객실 안에 노래방 기계가 있는 룸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사진에는 이 호텔의 객단가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테마형으로 이렇게 노래방이 있는 파티룸이 또 비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테라스룸입니다. 테라스룸. 예, 여기가 이제 수영장인데, 여기가 욕실 겸해서 이게 테라스룸이에요. 그래서 연인들이 선호하고, 그 다음에 가족 단위도 선호하는 룸이에요. 예, 테라스 이렇게 나와 있는 공간이고, 그렇죠? 예, 이렇게 여기가 뭐 가족 단위가 왔을 때에는 이게 수영장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자녀분들 튜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되어 있는 테마형 룸도 있고요. 이쪽은 이제 좀 천정까지 보이게끔 이렇게 찍은 거죠. 예, 이렇게 테마식으로, 예, 테라스가 보이는, 예, 하늘이 보이게끔 이렇게 해서 객실 밖에 이렇게 빛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구조물이고요. 여기도 이제 테라스룸이죠. 예, 테라스룸. 밖에 이렇게 테이블하고 의자를 빼놨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객실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현관문이죠. 예, 이렇게 빛이 되어 있는 룸도 있고요. 아주 다양하게 잘 객실을 테마형으로 잘 설계를 하셨더라고요. 처음에 지으실 때 설계 도면을 이렇게 도면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사숙고했던 게 이게 보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예. 그리고 천정에 천정형 에어컨, 전 객실에 천정형 에어컨. 요즘에 리모델링 하시면 꼭 천정형 에어컨을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돼요. 전 객실에 이렇게 빛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욕실인데요. 욕실. 예, 욕실도 테마형으로 이렇게 욕조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렇게 각각 다르게 좀 다 인테리어를 하셨더라고요. 예, 좀 다르죠? 디자인이. 예, 이런 식으로. 예, 다 다르게 이렇게 테마형으로 욕실도 아주 디자인을 꼼꼼하게 이렇게 다 설계를 했습니다. 예, 이런 그 자재 마감재를 봐도 말이죠.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좀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 또 다른 테마식으로 다른 디자인으로 이렇게 또 마감을 했죠. 예, 욕실 사진이고요. 이 사진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이제 현장에 임장을 가시죠. 임장을 가시면은 저는 꼭 계단을 한번 봅니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지 않고요.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더라도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는 계단을 한번 꼭 제가 한번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계단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주 계단이 있고요. 계단이 주 계단이 있고 비상 계단이 있고 그래서 계단이 두 개가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은 이 계단 고객들이 안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공간이 얼마나 깔끔하게 잘 시설물을 정리정돈을 해놨느냐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계단이 참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다. 어디 담배꽁초 하나도 없고 시설물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소유자가 말이죠.
이 호텔에 대해서 애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호텔에 대해서 애정이 많다는 거는 직원들도 교육을 잘 시키고요. 직원들도 좀 내사심이 있게끔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근무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궁극적으로 이 고객에 대한 고객이 스스로 느끼는 만족도, 효용도가 높습니다. 고객이 효용도가 높다는 거는 어떻습니까? 단골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단골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월 매출을 올리기도 쉽고 유지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뒷계단 하나만 봐도 말이죠.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단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관리를 이렇게 잘 못하는 데 가보면 말이죠. 이런 데 보면은 뭐 조금 쓰레기도 좀 있고요. 막 빈 박스도 막 세워놓는 데도 있고, 아마 임장을 가보셨던 여러분들은 그런 걸 좀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도 임장을 가시게 되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임장을 가시면 놓칠 게 하나도 없죠. 네.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공간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두 대가 있죠. 네. 이렇게 있고, 엘리베이터 타는 공간도 디자인을 각각 다르게 이렇게 좀 해놨고요. 이건 복도 사진인데요. 복도도 각 층마다 테마형으로 이렇게 잘 예쁘게 부티크식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호텔이나 모텔이나 관광호텔에 이렇게 가보시면 복도에 이렇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거 보셨나요?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드물게 봅니다. 한 4성급 호텔, 5성급 호텔 정도 가보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없는데, 없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일반 관광 호텔인데도 복도에 이렇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설계를 꼼꼼하게 잘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쪽도 다른 복도죠. 네, 그래서 디자인을 또 테마식으로 부티크식으로 예쁘게 잘 했고요. 이쪽도 이제 다른 층입니다. 네, 이게 복도 사진이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옥상입니다. 여러분, 옥상. 여러분, 임장을 가보시면 이 옥상을 꼭 한번 가보셔야 돼요. 옥상도 보시면은 구조물이나 시설물이 어떻게 비치가 되어 있는지, 이게 실외기죠. 이게 지금 실외기입니다. 실외기가 어떻게 비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바닥, 옥상 바닥에 균열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요. 방수는 잘 되어 있는지, 방수 페인트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옥상 관리,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옥상이 좀 지저분한 호텔은 말이죠. 어떻다? 건물주가, 소유자가, 관리를 그렇게 꼼꼼하게 하지 않는다. 애정이 조금 식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임장을 가보시면 여러분께서 항상 옥상도 반드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럽니다. 제가 이제 임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주가 이제 미리 보여줄 방을 체크를 해놔요. 만약에 이제 10층 건물이면은 10층부터 이렇게 누릅니다. 아니면 2층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첫 멘트가 그렇습니다. 저는 옥상부터 이동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옥상부터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지하까지. 그래서 저는 옥상을 반드시 꼭 가봅니다. 비가 와도 우산을 갖고 꼭 옥상은 제가 올라가 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1층에 뷔페 식당입니다. 뷔페 식당도 굉장히 화려하게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관리도 굉장히 잘 하셨더라고요. 다른 각도에서 보신 사진입니다. 뷔페 식당이고요. 역시 다른 각도에서 보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좀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좀 정리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조금 시설물이 이렇게 높은 거는 사이드로 빼놨고요. 낮은 거는 좀 안으로 이렇게 집어놨어요. 이렇게 해놔야 좀 예쁘거든요. 이렇게 조금 시설물이 큰 거를 가운데 이렇게 집어넣으면 좀 보기가 싫어요. 예. 그래서 좀 시설물이 큰 거를 좀 양쪽 이게 빼놓는 센스도 좀 보입니다. 제가 키가 182cm거든요. 182cm인데 182m죠. 182cm인가요? 182cm네요. 메타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단체 사진 찍죠, 이렇게. 여러 명이서 이렇게 단체 사진 찍죠. 단체 사진 찍고요. 뭐 2줄로, 3줄로 이렇게 찍는 경우 있죠. 저는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항상 사이드에 씁니다. 항상 저는 사이드에. 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키가 크니까 사이드에 빠져줘야 좀 그림이 이뻐 보이거든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러한 원리. 예,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굉장히 뷔페 식당도 깔끔하게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건물주께서 굉장히 성격이 꼼꼼하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지하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지하 주차장. 라인도 예쁘게 잘 설치되어 있고요. 다른 각도에서 본 지하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배관 있죠? 배관. 이 배관. 우리 저는 그 호텔이나 모텔을 이제 저희 고객님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취득을 하시게 되면 제가 직접 이제 리모델링도 같이 해드리거든요. 리모델링을 해드리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게 배관입니다. 배관. 마감은 인테리어는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구성이 더 중요합니다. 고객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내구성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배관 같은 경우 조금 노후화가 진행이 됐다든지 하자가 있을 때 그걸 무시하고 마감을 했을 때는 이거 100% 누수거든요. 그러면 이거 정말 나중에 큰 리스크에 부딪힐 수가 있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제가 배관입니다. 배관이 엄청 중요합니다. 배관. 그 다음에 보는 게 제가 누수입니다. 균열.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옥상을 올라가 보는 거예요. 옥상을. 그리고 객실을 보더라도 맨 끝방을 봐야 됩니다. 맨 끝방. 가운데 방보다도 맨 구석방이 있죠. 구석진 방. 그런 방을 보셔야 돼요.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계단도 왜? 그냥 뭐 쓰레기 있나 보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건물에. 계단은 거의 끝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관, 그 다음에 균열, 그 다음에 보일러. 보일러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일러 시설. 어떤 분들은 마감만 예쁘게 합니다. 마감재만, 디자인만 예쁘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 비용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를 교체를 안 해. 그냥 쓴다는 이야기죠. 보일러도 내용 연수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통상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호텔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 연수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뭐 그 내용 연수를 거의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내용 연수가 꽉 찼어. 교체할 때가 됐어. 그러면 마감재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보일러예요. 보일러고 배관하고 또 연관성이 있죠. 그렇죠? 보일러. 그 다음에 보는 게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이게 기본인 거지. 테마형 부티크는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여러분께서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AB 창업자 여러분께서 호텔에 임장에 가보시면 말이죠. 위치, 외관 디자인, 그 다음에 내부 디자인을 많이 따지세요.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사실은 중요한 게 배관, 균열, 보일러, 에어컨 이런 거를 좀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뭐 한두 번 가셔가지고 그게 눈에 잘 들어오진 않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엔 추세가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보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선호하는 호텔이 말이죠. 신축 호텔입니다. 그런데 신축 호텔은 좀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직접 이제 리모델링 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항상 배관, 균열, 보일러 이거를 꼭 체크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향후에 임장을 가실 때에는 디자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내구성, 물리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여러분께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예, 여기 지하에 있는 보일러 시스템이죠. 보일러 시스템이에요. 신축이기 때문에 딱 봐도 깔끔합니다. 네. 보일러. 네. 그 다음에 현관 로비입니다. 현관 로비. 현관이 아주 화려하게 예쁘게 잘 되어 있죠. 네, 현관 로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바라본 네, 현관 로비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네. 여기는 이제 밖에서요. 밖에서 입구를 바라보고 찍은 거예요. 현관문 1층 로비 현관 이렇게 밖에서 안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외관입니다. 외관. 네, 외관.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끝방을 이렇게 가급적 한번 보시라고 그랬죠. 임장 가시게 되면 이런 끝방을 우리가 체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끝방을. 예.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균열을 우리가 좀 보기가 찾아내기가 좀 쉬워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축이기 때문에 제가 두루두루 다 살펴봤지만 깨끗했습니다. 예. 외관도 디자인이 상당히 이쁘게 잘 되어 있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는 말이죠. 소유자께서 임차해서 주차장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임차 주차장. 그래서 주차 대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본 건물에도 그 지하층까지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건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집안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땅을 빌려서 월세를 주고 이렇게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주차하기가 되게 편리하죠. 그래서 매출도 잘 나오는 데 있어서 기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호텔은 말이죠. 호텔 하면은 뭐 연관 검색어가 되게 많죠.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수익률이다. 수익률. 그죠? 수익률. 그러면 수익률을 받쳐주는 게 뭐냐? 월 매출이죠. 월 매출. 월 매출을 받쳐주는 게 뭡니까? 월 매출을 받쳐주는 게. 월 매출을 받쳐주는 게, 친절. 친절, 청결. 저희 고객님들은 자다가도, 친절, 청결, 점검, 주차 이 네 가지 키워드는 그냥 잠꼬대 하라고 제가 항상 그럽니다. 아예 이게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첫째 아들을 낳으면 제가 성이 장가인데요. 장친절. 둘째 딸을 낳으면 장청결. 셋째 아들 낳으면 장점검. 셋째 아들 낳으면 장주차. 이런 식으로 아주 네 가지 키워드는 여러분께서 꿈속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이 네 가지 키워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밑에 받쳐주는 게 바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겠죠? 네,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공통 분모 중에 하나가, 고민 중에 하나가 주차장 확보입니다. 주차장 확보. 주차장은 남의 것도 뺏어와라. 남의 것도. 남의 것도 뺏어와야 돼요. 주차장은. 네. 그러면 두 가지의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주차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가 이제 세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해당 호텔의 여러분의 호텔이에요. 여기가 경쟁업소의 호텔입니다. B 호텔. 여기 가운데가 나대지예요. 여기가 병이라는 사람이 주차장 소유권자입니다. 이 병이 을에게 주차장을 계속 임차해서 줬어요. 그러다가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네. 둘이 고스톱을 쳤는데 여러 명이서 고스톱을 쳤는데 병이 을에게 광 팔라고 사인을 했는데 을이 광을 안 팔고 그냥 쳤어. 너무 패가 좋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했다? 그 다음 해에 주차장을 안 줬어요. 임대를 안 줬어. 그래서 A에게 갑에게 주차장을 줍니다. 임대를 해서 얼마를 더 달라고 해요? 30만 원 더 달래요. 올려서 추가로 해서 갑의 입장은 어떻다? 30만 원 더 주고라도 빨리 계약 써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주차장을. 예, 병이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가져와야 돼. 이 주차장이 만약에 주차를 1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다. 한 100평 정도 된다 하면 보세요.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 우리는 플러스 10대가 주차장이 늘어났죠? 그죠? 을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주차장이 10대가 줄어들었어요. 두 개를 합쳐보세요, 여러분. 두 개를 합치면 주차장 대수가 몇 대 차이 납니까? 20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뺏어 와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30만 원 더 달라고 하니까 안 돼. 우리 임차 안 할게요. 그냥 을한테 계속 주세요. 우리는 30만 원 추가로 월세 더 줄 의사가 없어.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추가로 더 달라고 해서 하면 줘야 돼요. 빨리 얻어와야 돼. 그리고 다음에 병하고 고스톱을 치게 되면은 눈치껏 광팔을 할 겁니다. 광팔어 줘요. 그래서 계속 임차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존속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길게 잡으면 잡을수록 좋겠죠. 길게. 그렇죠? 네, 그래서 꼭 주차장은 확보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제 객실 단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벤트를 한 거예요. 2030 봄철 나들이 패키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좀 글씨가 적어서 좀 잘 안 보일 건데요. 여기 보시면 디럭스라고 써 있습니다. 디럭스가 월요일에서 목요일, 일요일까지는 9만 원이에요. 9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11만 원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14만 원씩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디럭스가. 그 다음에 이제 테라스가 있는 객실, 예를 들면 이제 VIP 정도 되겠죠? 네, 그런 룸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15만 원이에요. 객단가가 15만 원. 금요일은 16만 원이에요. 만 원 더 비싸죠? 토요일은 18만 원씩 객실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객실 단가가. 예. 그리고 보시면 스파, 펜트하우스라고 되어 있네요. 펜트하우스에 평일날 객실 단가가 36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41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토요일 날은 46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네. 그 파츠룸, 아까 노래방 있는 룸 있죠? 이게 파츠룸인데 평일은 36만 원 객실 단가가 책정되어 있고요. 금요일은 41만 원, 그 다음에 토요일은 46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테라스 이용 고객, 객실 이용 고객에 한해서 이제 바베큐 이제 테라스가 있는데, 그죠? 이제 거기는 이제 이용 금액이 16만 원이에요. 16만 원. 이용료가, 사용료가 16만 원 따로, 투숙객 한정해서 이제 테라스를 이제, 이렇게 사용료를 받는 거죠. 16만 원. 2인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객실 숙박 단가가
굉장히 높게 설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월 매출이 1억 8천만 원씩 이렇게 꾸준히 형성을 하는데 객단가가 지금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본 관광 호텔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